요 소리는 치카치카. 요 소리는 최근에 치과 간 적이 없는 못 배운 자들의 소리다. 자, 안녕하세요. 올소의 아싸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이빨 닦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치과 의사가 먹고 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대부분 다 칫솔질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치과에서 주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충치, 이가 썩는 거죠. 또 하나는 잇몸 질환, 치주 질환,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 잇몸뼈가 녹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인데, 둘 다 칫솔질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장이지만 거의 대부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칫솔질을 어떻게 하시냐면, 물론 이제 치약을 짜죠. 이제 치약 없다고 치고, 요건 제 칫솔인데 남자는 핑크입니다.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닦습니다. 대부분. 그죠? 예. 이렇게 열심히 닦아요. 요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냐면, 의성어로 따지면 치카치카. 예. 그래서 요 소리는 최근에 치과 간 적이 없는 못 배운 자들의 소리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걸 보통 옆으로 문지르는 소리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치과에 갔다 오면 대부분 위아래로 닦으라는 소리를 듣고 오세요. 그래서 위아래로 닦으라는 소리를 듣고 오면 이렇게 닦습니다. 그죠? 예. 이거를 확실하게 잘 하시게 되면 무슨 소리가 나냐면 척척척척척척 이런 소리가 나요. 최근에 배운 자. 근데 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두 분 다 안타깝게도 열심히 닦았는데 한 6개월쯤 있다 치과 가보면 치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스케일링 하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치석이 생겼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안 닦인 부분이 있고, 그 안 닦인 부분에서 음식물 찌꺼기하고 세균들이 모여 살다가 이게 딱딱하게 굳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희 환자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데, 싱크대 배수구에 오랫동안 청소 안 하면 나중에 도라이바로 긁어야 되게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치석은 그거와 아주 유사합니다. 순식간에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닦는 것과 이렇게 닦는 것 두 가지의 모든 방법의 문제점은 닦아야 할 부위가 잘 안 닦인다는 거예요. 어디서 주로 문제가 생기느냐?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한다. 그럼 주로 이하고 잇몸이 닿는 부분에 치석이 껴 있어요. 그 다음번에는 이와 이 사이에 껴 있고요. 이렇게 닦으면 왜 제대로 안 닦이느냐? 제가 오늘 다양한 교보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큰 이빨,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작은 이빨, 그 다음번에 여기 보시면 치석까지 붙어 있는 작지만 비싼 이빨,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건 싼 거, 비싼 겁니다. 이거 얼마나 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래도 아무리 안 해도 이렇게 치석도 붙어 있고 이렇게 있는 모델은 한 30만 원쯤 해요. 참 우스운데 이거는 그렇게 안 비쌉니다. 하지만 얘는 또 나름대로 잇몸이 약간 말랑말랑하게 만든 거, 그 다음에 얘는 잇몸도 딱딱하고 이빨도 딱딱하고 엉성하게 만든 거, 이건 좀 싼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를 닦아야 할 부위가 어디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요 잇몸의 테두리, 그 다음번에는 여기 치아 사이요. 요렇게 잇몸 테두리와 여기 치아 사이를 닦으면 칫솔질은 끝이에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들이요, 우리가 닦을 때 소리 나는 부분, 촥촥촥촥 소리 나는 부분, 치카치카치카치카 이 소리 나는 부분은 안 닦아도 안 썩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잇몸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잇몸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만 연락에 닦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 범위 안 나오는 데만 공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 범위는 어디냐면 요 잇몸 테두리와 여기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끔찍하지만, 요거 이제 치과에서 쓰는 뾰족한 기구 중에 하나인데, 얘를 이 안에 집어넣으면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잇몸 테두리에 이쑤시개를 집어넣으면 들어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들어가느냐? 한 2mm쯤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하고 잇몸이 딱 달라붙은 게 아니고 여기에 요만큼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속을 닦으셔야 칫솔질입니다. 여기에 칫솔 털이 안 들어가면 칫솔질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딱 붙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칫솔이 어디 닿아야 되느냐? 잇몸에요. 그럼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닦을 때 어디선가 치카치카 소리가 나면 무조건 잘못 닦고 계신 겁니다. 이 닦을 때 소리가 나면 딱딱한 부분만 문지르고 계신 겁니다. 그 힘으로 문지르면 잇몸이 아파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칫솔질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닦는단 말이죠. 이렇게 닦든가요? 네, 어떻게 잡죠? 이렇게요. 이렇게 잡는다는 건 움켜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움켜쥐는 건 뭐가 있을까요? 유일하게 이렇게 생긴 것만. 그래서 치과대학이나 의과대학에서 기구 잡는 법을 가르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스. 이런 걸 잡을 땐 무조건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야 정교하게 살을 좀 째고 이런 일을 하니까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연필 잡듯이 잡아라. 그래서 펜 그라스프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교하게 잡는데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로 무언가를 긁어내야 되겠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연필 잡듯이 똑같이 잡는데 이 손톱이 하얘집니다. 꼭 잡는 거죠. 이거를 보통 변형 연필 잡는 방법. 있어 보이게 하면 모디파이드 펜 그라스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잡는 겁니다. 망치 잡듯이 잡는 거. 이건 진짜 정형외과 같은 데서 이렇게 망치질 할 때 쓰는 거 말고는 이렇게 생긴 거는 거의 안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칫솔질은 뭐냐라고 놓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세균막을 닦는 행위입니다. 그럼 힘이 필요 있느냐? 힘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연필 잡듯이요. 그래서 정말로 칫솔은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연필 잡듯이요. 이걸 빼내고 칫솔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칫솔 중에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디자인된 칫솔이 사실 제일 좋은 칫솔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동그랗고 뭉툭하지가 않고 칫솔 면에 이렇게 각이 있으면 사실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잡는 게 1번인 거죠. 오늘부터 바꾸셔야 될 첫 번째, 칫솔 잡는 방법을 펜 그라스프, 연필 잡듯이 바꾸자. 중요한 건 잡으셨을 때 손톱이 하얘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힘을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그래서 1번 연필 잡듯이 잡습니다. 이게 1번 바꾸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닦습니다. 그런데 한 손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청소하면 안 돼요. 그죠? 청소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닦아야 된다.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 이 닦을 때는요, 닦는데 안 보시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를 닦을 때는 반드시 내가 닦는 이를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거울이요. 그죠? 오늘 다양한 교보제가 있습니다. 거울. 거울을 들고, 여기를 닦아야겠다. 그럼 연필 잡지 잡고, 이쪽을 닦아야 되는구나. 그거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거울은, 놀랍게도 저희 치과에서 환자들 양치질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키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잘 보이겠죠, 조금? 어쨌건 이런 거울은 이건 G마켓에서 산 건데, 어쨌건 간에 연필 잡듯이 잡고, 두 번째 얘기는 뭐였죠? 거울을 들고 닦는 일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를 닦을 때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세면대가 온통 거품으로 지저분해지면 양치를 제대로 한 거고, 아니면 안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보려면 어떻게 되죠? 입을 벌리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 닦을 때 치약을 짜니까 흐를까봐 또 이러고 닦아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닦으셔야 됩니다. 크게요. 자, 이제 그로스한 건 다 알려드렸어요. 연필 잡듯이 잡으셔라. 1번. 힘 주지 마라. 두 번째는 입을 크게 벌리고 거울 앞에 달라붙어서 보면서 닦아라. 이 마지막에 이 입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칫솔이 닿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큰 모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칫솔이, 제가 또 큰 칫솔도 있습니다. 짜잔. 큰 칫솔을 연필 잡듯이 잡고, 자, 여기를 보시면 어디에 구멍이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이와 잇몸 사이에 여기 테두리요. 여기 테두리에 만약에 칫솔이 이렇게 이에 대해서 90도로 붙으면 안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요? 약간 머리를 기울이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울여서 이에다 갖다 대면 칫솔 모가 사이사이에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각도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치아에 대해서 얘는 치아와 똑같이 서 있는 거죠. 이빨 뿌리와 똑같이. 얘는 90도로 서 있는 거. 요 90도에서 칫솔을 살짝 돌려서 45도쯤 됩니다. 그리고 이에 갖다 대는 거죠. 요렇게요. 그리고는 요렇게 움직입니다. 소리가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잇몸 살에 칫솔털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 안으로 칫솔털이 들어가는 거죠. 이 동글동글하게 닦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동글동글하게 닦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칫솔을 들고 이렇게 닦으시려고 그래요.
이게 아니고요. 칫솔 털이 이와 이 사이에 고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정말로 조금씩만요. 이거를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칫솔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칫솔이 치아 사이에 고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 안쪽에 있는 수많은 칫솔 털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안에 있는 세균막을 흐트러 놓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사이에 만약에 칫솔질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닦으시면 요 틈바구니에는 하나도 안 닦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놈을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갖다 대면 사이에 들어가요.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떨듯이만 움직이시면 되는 거죠.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요 느낌입니다. 요렇게. 그죠? 그러려면 칫솔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안에 칫솔 털이 많이 꽂혀 있어야 돼요.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로는 털이 부드러워야 살에 닿았을 때 안 아픕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바깥쪽을 닦아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닦았냐면 칫솔이 여기 이렇게 턱 올라앉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문질렀어요. 안쪽을 닦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서서 이렇게 닦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닦으면 칫솔이 잇몸 쪽에 붙으니까 우리가 바깥쪽을 이렇게 닦을 때 씹는 면 위로는 칫솔이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닦으면 털이 뻣뻣하면 아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연필 잡듯이 잡아라. 예, 두 번째, 입을 벌려야 된다. 세 번째, 거울을 들여다보고 닦는 일을 잘 들여다봐가면서 하나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칫솔을 잇몸에 깊이 집어넣어서 잇몸을 닦듯이 닦아야 된다. 이렇게 4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4가지 얘기를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저희 치과에서 환자분들한테 이런 모형을 놓고 막 설명을 해서 집에 가시라고 해요. 그리고 3주 있다가 습관을 잘 만들어 갖고 오세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3주 후에 오실 때는 칫솔을 들고 오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한번 닦아보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정말로 그 방법대로 닦으시는 분들이 숫자가 극히 적어요. 왜냐하면 다 듣고 갔는데도 집에 가면 생각도 잘 안 날 뿐더러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아 그래 이거를 거울을 들고 한 개씩 이렇게 닦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닦다가 무슨 생각이 지나서 이쪽으로 오는 순간부터 이러고 문지르고 있어요. 아 그래 이렇게 닦으라 그러지 말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은 이게 그냥 굳어져 있는 상태가 돼서 오십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분명히 얘기를 듣고 갔는데 가져오신 칫솔로 제가 입안에 넣고 제가 칫솔질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게 느낌이 다르다. 아 이게 느낌이 이거구나. 그래서 상대편이 그러니까 전문가가 칫솔질을 하는 방법과 그 느낌을 아시는 게 자기 칫솔질이 발전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칫솔질은 손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 유튜브 영상으로 못 배우십니다. 글로도 못 배우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 치러 가거나 골프 치러 가거나 뭐 아니면 하다못해 무슨 모든 운동을 배울 때 이놈의 트레이너들이 공을 안 주고 폼만 가르쳐요. 예? 이건 포핸드, 이건 백핸드 이래가면서 그 폼이 잡혀야 그 다음에 공을 살짝 던져주고 한번 맞춰보라고 합니다. 칫솔질도 연필 잡듯이 잡으시고 이에 갖다 대시고 하나씩 닦으시고 하는 그 폼이 잡혀야 나중에 능숙하게 닦으실 수 있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칫솔은 도대체 얼마나 걸 쓰는 게 좋으냐, 이걸 저희 치과에 접수대에 올려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번씩 다 만져보면서 야 이걸로 닦으면 3번만 닦으면 되겠는데 다 그 얘기를 하세요. 칫솔은 어느 게 가장 좋으냐, 치아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인간적으로 작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건 비인간적으로 작은 거죠. 이게 가장 완벽한 칫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를 하나씩 닦으면 가장 완벽하게 닦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환자분들한테 강압적으로 권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인생에서 바쁜 일도 많은데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닦으라고 그러기 좀 미안하고, 또 다른 거는 제가 닦는 걸 좀 보여드리면, 저는 거울을 안 보고 닦습니다. 왜냐하면 능숙해졌으니까. 하지만 거울을 보고 사람이 이렇게 닦고 있으면 정상이 아닌 것 같죠? 그죠? 인생에 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빨을 저러고 닦고 있나. 예. 하지만 이걸 한번 써보시면 상당히 심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누구 볼 때는 강박증 있는 사람 같아 좀 그렇긴 하지만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스텝별로 칫솔질이 요만큼 좋아지시면 그 다음 도구를 한번 들여보고 또 그 다음 도구를 들여보고 최종적으로는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게 저의 사악한 목표 중에 하나죠. 정말로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그죠? 점심 때는 바쁘니까 대충 닦더라도 2번만 심혈을 기울여서 이를 하나씩 닦으시면 대부분의 치과 질환이 예방이 됩니다. 이렇게 죽어라고 닦았는데 그래도 남은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빨과 이빨 사이입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 다음 시간에는 그 치아 사이 공간, 그 좁은 틈을 무엇을 가지고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머릿속에 치실이 있으시죠? 삑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칫솔질은 절대 영상으로 배우실 수 없답니다. 이거는 손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손을 붙들고 입속에 칫솔을 넣어주고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열심히 이를 닦았는데도 안 닦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치아와 치아 사이인 거죠. 치아와 치아 사이.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역시 다양한 교보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컵이죠. 이 컵은 역사가 있는 컵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미투데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미투데이 할 때 6월 1일 미투데이. 이게 이제 양쪽이 인 거죠. 두 개가 이렇게 딱 붙고 나면 요 밑에 공간이 있어요. 요 공간이 잇몸으로 채워져 있는 건데, 실제로 그 공간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물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살이 채워져 있어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닦아야 되느냐? 여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여기. 그리고는 요 밑에 쪽에 있는 살, 요 세 군데를 닦아야 됩니다. 그럼 과연 이 구석을 뭘로 닦을 수 있느냐? 칫솔이 들어가느냐? 칫솔이 아무리 털이 길어도 이 안에까지 들어갈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모퉁이 돌아서는데, 요쪽 모퉁이 돌아서는 데까지가 칫솔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색칠을 하나 해서 보면 이와 이가 만나는 이 부분이요, 이렇게 만나는 요만큼의 영역은 무슨 짓을 해도 닦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조금 들면 충치가 여기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여긴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때 다 떼웠어요. 그래서 이와 이가 맞닿은 부분이 썩었다 이러면서 이의 옆댕이를 이렇게 파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충치는 어디서 생기느냐? 요 이와 이가 만나는 접촉점 바로 밑에 쪽에 여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이 사이의 공간을 뭘로 닦을 것인가 할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치실입니다. 실로 닦을까요? 실은 이 사이에 고기 낀 거 뺄 때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딱 집어넣어서 딱 빼면 고기도 나오고 참치도 나오고 시금치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나이가 들수록 이 사이가 좀 넓어지신 분들은 그 속에서 이제 더 많은 먹거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됐건 간에 실 가지고는 정확히 잘 닦이지 않을 거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치아의 면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렇게 맨질맨질하지 않습니다. 제가 큰 치실을 하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실을 제가 다이소에서 사왔는데요, 치실로 치아 사이를 이렇게 문지른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치아면이 완벽하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면 닦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아무리 지나가도 여기 틈바구니가 안 닦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치아의 표면은 완벽하게 볼록 나온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틈바구니에 있는 세균들과 음식물 찌꺼기가 안 닦이고 병을 만드는 거죠. 정말로 그런가? 제가 오늘 오전에, 진료가 없는 오전에 나와서 다이소 쇼핑을 하고 다양한 짓을 해서 교보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밥상에 돌판지를 제가 사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돌도돌한 홈들이 있습니다. 이 홈은 이렇게 팠고요, 이 홈은 이렇게 파서 여기 양면 접착제로 붙여놨어요. 자, 그리고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에 솔트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워.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치실을 들고 이걸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닦는 게 훨씬 더, 자, 실을 가지고 닦아봅니다. 자, 짭짤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삼겹살 먹고 이건 되게 큰 입자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막을 닦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제가 치간 칫솔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별로 치간 칫솔이 있죠. 그죠? 굵은 놈, 얇은 놈 이렇게 종류별로. 왜냐하면 우리가 닦아야 될 구멍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다이소에서도 사이즈별로 이렇게 치간 칫솔을 팔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의 치간 공부를 봤을 때는 이 정도 사이즈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간 칫솔을 가지고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닦인 정도가 확연히 다른 걸 보이시죠? 실제적으로는 치실로 안 닦이는 부분이 치간 칫솔로 닦입니다. 근데 이 치간 칫솔은 지금 여러 개를 보여드린 것처럼 반드시 치아 사이에 구멍 크기마다 맞는 걸 쓰셔야 돼요. 이런 걸로 문지르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털 달린 이쑤시개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음식물 찌꺼기는 밀어낼 수 있는데 면에 붙어있는 세균을 닦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또 다른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얘가 어디를 지나가느냐, 이쪽 이빨, 이쪽 이빨. 여긴 딱딱해서 털이 뻣뻣해도 지나가도 돼요. 밑은 뭐죠? 잇몸 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간 칫솔에 털이 부드럽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동안 잇몸이 다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은 치간 칫솔은 정말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걸 가지고 뭘 닦죠? 병을 닦는데 병이 이렇게 생긴 놈을 이렇게 커져다가 이렇게 좁아지죠. 이 모가지에 이게 들어가는데 안 들어갈 정도로 억지로 쑤셔 넣으면 들어가서 털이 쫙 퍼지면서 속을 닦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놈을 쑥 집어넣으면 속에 들어가서 닦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집어넣을 때는 뻑뻑하게 들어가네 라는 느낌이 있는 정도의 치간 칫솔을 쓰셔야 닦입니다. 털이 길어야 된다는 얘기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쓰는 치간 칫솔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이제 사람이 쓰는 치간 칫솔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이제 3개 다음에는 손에 안 잡혀요. 땅바닥에 놓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크기들의 치간 칫솔들이 나옵니다. 그럼 과연 어느 걸 내 이에 넣어야 될까? 이거 제가 사람이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걸 제 이빨에 넣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얘는 형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제대로 사람이 쓰고 있는 동생 치간 칫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게 맞는 사이즈냐? 물어봐야죠. 그죠? 그래서 치과에 가셔서 이 구멍엔 이거, 저 구멍엔 저거, 흔히 말하는 처방이란 걸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멀쩡한 잇몸을 가지신 분과 그동안에 양치를 잘 안 해서 치석도 붙어있고 잇몸 사이에 공간이 넓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이렇게 생긴 치간 칫솔을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옵니다. 들어갔다 나오는데 느껴지시지 않겠지만 이게 영상이라 마찰력이라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쑥 들어갔다 쑥 나와요. 조금 큰 사이즈를 한번 써볼게요. 그 구멍에 이걸 집어넣으면 무언가 조금 털이 눌려서 들어가는 기분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의 마찰력이 느껴지는 거고요. 다음 걸 한번 넣어볼게요. 과연 이렇게 큰 게 들어갈까?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마찰력을 느끼면서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즈예요. 근데 치간 칫솔 털이 부드러우면 잇몸에 상처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닦아야 될 요 사이의 면적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요만큼인 거죠. 이 옆에 공간은 칫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간 칫솔은 첫 번째, 조용히 넣었다 빼시면 끝이에요. 넣고 절대로 쑤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건 이쑤시개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쑤시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넣었다 뺄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루에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물론 낮에 내가 이빨 사이 공간이 너무 넓어서 음식이 많이 낀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털 달린 이쑤시개 대용으로 음식물을 빼는 용도로 쓰세요. 그래도 이쑤시개보다는 낫습니다. 대신 사이즈를 맞춰서 꼼꼼하게 닦으시는 건 저녁에 한 번만 닦으시면 되는데, 제 아래 앞니가 좀 삐뚤삐뚤한데 집어넣으면 치간 칫솔이 안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그대로 밀어넣었다가 들어갔죠? 그대로 빼면 돼요.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실험을 통해서 조금 전에 허브 솔트에 이어서 두 번째, 협찬은 죽어라고 안 들어오지만 저희가 매번 마시고 있는 커피 회사,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회사에서 까만색 컵에 들어있는 고급진 이런 걸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이 초코 푸딩이라고 하던데 말이죠. 맛있습니다. 자, 칫솔 좀 해보자. 그래서 칫솔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사이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닦습니다. 이렇게 닦으면 웬만큼 닦이죠.
하지만 치아와 치아 사이에는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좀 덜 닦였네요. 이건 칫솔로 닦이는 부분이에요. 예.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 사이 공간, 여기 사이 공간. 그렇죠? 예. 치간 칫솔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분은 사이즈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은가요? 사이즈가 맞는 치간 칫솔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묻어 나온 게 보이시죠? 예. 물론 이렇게 해서 끌고 들어가면 모형이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묻고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에 면 자체가 깨끗하게 닦인 걸 보실 수 있어요. 치실은 웬만큼 닦입니다. 안 닦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가느다란 실 한 가닥을 가지고 모든 면을 닦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딘가에 지지를 해야 정교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무언가를 가르칠 때 자, 환자한테 이런 꼬챙이를 가지고 이를 깨끗하게 닦아봐라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건 이 기구가 어느 정도의 각도로 붙느냐 외에 이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를 가르쳐요. 얘가 여기를 지지하고 이쪽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을 지지점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치실은 우리가 어떻게 쓰죠? 가운데 손가락에 이렇게 감고요. 이쪽도 가운데 손가락에 이렇게 감으라고 해서 이렇게 잡고 허공에서 움직입니다. 잘못하면 잇몸을 찍어요. 그래서 정말 쓰기 어려운 도구일 뿐더러 조심해서 써야 되는 도구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치실은 치아 면에 대고 감싼 다음에 위아래로 살짝씩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닦으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닦으시면 이가 깎입니다.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치과에도 이렇게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이를 닦으셔서 이에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갖고 오신 분이 계세요. 홈이 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는 순간 딸까닥하고 들어가다 잘못하면 밑에 잇몸을 콱 찍어서 피가 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치실을 써야 할 경우에 어디 저처럼 앞니가 너무 삐뚤삐뚤해서 이 얘기하면 또 너는 왜 교정치료 안 하니? 아주 결론적인 이유는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될지. 앞니가 너무 삐뚤어져서 정말 작은 사이즈의 치간 칫솔도 들어갈 수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만 치실을 씁니다. 치실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치실, 이렇게 실이고 여기에 이렇게 끊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털커덕 끊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손가락에 감으라고 보통 가르칩니다. 이렇게 감고 이쪽에도 이렇게 감아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게 일반 치실입니다. 이 실은 잘 들여다보면 정말 가느다란 필라멘트를 무지하게 많이 이렇게 꽈놨어요. 그래서 이 꽈놓은 사이로 닦으라는 거죠. 근데 구멍이 너무 넓어요. 임플란트 옆에 있고. 그런 데는 또 사람들이 보세요. 이렇게 생긴 치실을 또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참 똑똑하죠. 끊으면 이쪽에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낚싯줄, 여기 낚싯줄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낚싯줄을 딱 따라 나오면 안에 스펀지 같은 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처음 잘 안 들어가는 자리에는 낚싯줄을 집어넣고 그 다음번에 이렇게 나오면 얘가 좀 뚱뚱하게 닦을 것이다. 그래서 임플란트나 아니면 치아 공간이 좀 넓은 분들 쓰라고 나온 이런 치실이 좀 있습니다. 이건 좀 비싸겠죠. 예, 이거 들어갈 자리면 치간 칫솔 쓰시면 됩니다. 예, 비싸요. 그 다음번에 하나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면을 닦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 면을 닦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면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잘라보면 얘는 치실에 이렇게 면이 있습니다. 얘는 얇은 테이프인데요. 테플론입니다. 테플론 테이프. 얘가 치실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얇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가 아마 나와 있는 치실 종류일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실은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이렇게 생긴 걸 가운데 손가락에 감아서 쓰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 허공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안 들어갈 정도로 치간 칫솔이 안 들어갈 정도로 삐뚤어진 건 앞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제가 오래간만에 해서 잘인지 모르겠지만 두 줄로 만듭니다. 두 줄로 만들어서 이거 좀 짧은데 한번 해볼게요. 두 줄로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한번 감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여요.
조이면 이렇게 이제 매듭이 만들어지는데 이 매듭이 대충 내 손가락 4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예, 좀 크게 만들었어요. 4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만듭니다. 예, 여기서 한번 다시 묶어볼까요?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실을 잡고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손 안이 이 속에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들어가면 실제로 치아면에 이 부분이 닿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안에 지어놓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반응이 이상하죠?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있는 요 손톱이 지지 역할을 해요. 더 잇몸 속으로 안 들어가게. 이렇게요. 이렇게. 예. 이렇게 짜는 게 원칙적인 치실 사용 방법입니다. 아래는 어떻게 하느냐? 아래는 조금 더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아래는 검지손가락 2개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초상권이 있는데 이렇게 닦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치실 사용 방법이에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치간칫솔이 들어갑니다. 이 치간칫솔 사용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 뭐냐면 치간칫솔을 사용하면 잇몸 사이 공간이 넓어지지 않느냐. 이게 1번입니다. 잇몸이 내려가는 건 안 닦아서 염증이 있는 경우에 내려가는 거지 닦는다고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긴 치간칫솔을 가지고 막 쑤셔대면 외상으로 다쳐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부드러운 치간칫솔로 하루에 한 번 넣었다 빼는 거는 세균은 컨트롤되고 잇몸의 외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됩니다. 또 다른 걸 물어보시는 분은 우리 집 애가 10살인데 치간칫솔 써도 돼요. 근데 이거는 치과 의사들도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보통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젊으면 치실을 쓰고 나이 들어서 이빨 사이에 공간이 보이면 치간칫솔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5살 먹은 애가 오면 잇몸이 건강해 보이지만 이 사이에 치석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기구를 여기 집어넣어서 잇몸 사이를 닦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게 잇몸이 차 있어 보여도 실제로 이런 기구가 들어갈 공간은 치아 사이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공간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치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갈 자리면 치간칫솔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치간칫솔은 모든 연령에서 써야 되는 도구입니다. 이 영상에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치과 의사 선생님이나 댓글을 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전문가적인 의견을.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치실보다 치간칫솔이 사용법이 훨씬 편합니다. 두 번째, 효용성이 치실보다 훨씬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실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치실 사용 문화에서 치간칫솔 사용 문화로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치과에서도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서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치간칫솔이 박스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간칫솔을 환자분 입안에다 사이즈를 다 맞춰서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생긴 그림에다가 치간칫솔을 다 올려놓고 처방전을 만들어 드려요. 정말로 칫솔질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간칫솔을 잘 쓰시면 3개월 후에 오셨는데 제가 닦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6개월 후에 치과에 왔는데 스케일링 안 해도 되겠는데요? 왜 이렇게 이를 깨끗하게 잘 닦으세요? 이 얘기를 들으시는 순간 내 잇몸에서 염증이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매 6개월마다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하신다는 얘기는 그 6개월 동안 안 닦인 게 어딘가 쌓여있고 염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걸 뜯어내는 거거든요. 매일 닦으시면 정말로 치석이 안 생기느냐? 안 생깁니다. 저희 치과에 많이 계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임플란트가 없어지고 금리가 없어지고 충치가 없어지고 흔들리는 치아가 없어지고 이 일이 오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깨끗하게 닦아보시고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유튜브 할 때 이거 꼭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제 엄지손가락이죠. 이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뭘 하느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셔야 됩니다. 꼭꼭 누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